여러분, 소상공인을 악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 기사에서 마치 소상공인 분들이 수십조 원의 빚을 갚지 않아서 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현재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있는 기사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평가해 주십시오. 정말 손실보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정말로 많은 보도들이, 언론들이 빚 못 갚은 서민, 소상공인 속출, 공공기관에 대신 갚아준 규모가 17조 원이나 된다. 이런 기사가 아마 오늘 또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TV 뉴스에. 이런 기사가 막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소상공인 속출하고 있다. 빚 못 갚은 거 근데 누가 갚아준다.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현황을 가보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요.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13개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자료인데요. 지난해 대입변제액이 16조 3천억 원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서 전년 대입변제액 보다 18%나 이제 더 증가된 것이다.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죠. 이제 13조 7천억 원인데 2024년도가 16조 3천억 원으로 18% 정도 증가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입변제액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출을 못 갚으면 여러분을 이제 보증서 줬던 이런 보증기관들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위변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9년도부터 2022년 5조 원대에 머물렀다가 2023년도에 13조 원, 지난해에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개 보증기관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웬 주택도시보증공사? 아니,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인데 웬 허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도 아마 다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이게 소상공인이 막 이제 못 갚아갖고 금융공공기관이 17조 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뉘앙스가 들지 않으세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허그가 나와요. 아니, 주택보증공사랑 소상공인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자, 기사를 더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개 보증기관 중 대입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역전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 대입변제액이 봤더니 2024년도에 6조 900억 원으로 다시 23%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잘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기사에. 아까 보셨죠? 서민, 소상공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상공인의 대입변제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총 합쳐서 17조 원이나 된다. 빚을 안 갚아서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준 게 소상공인 얘기가 아니에요. 서민 플러스 소상공인. 그런데 보십시오. 6조 900억 원. 17조에서 6조 900억 원이 뭐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부분 역전세, 전세 사기, 이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얼마냐? 소상공인은요, 지난해 2조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많이 증가된 건데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론에서 말하는 이 17조 원의 대입변제예요. 소상공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해요. 저는 이런 기사 보면 되게 억울합니다. 왜? 사람들은 17조 원의 이 엄청난 대입변제가 소상공인이 빚을 안 갚아서 대신 갚아준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도를 하던지, 정확하게 소상공인이 2조 4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소상공인이 빚을 안 갚아서 말이야, 나라에서 대신 갚아준 게 17조 원이래. 난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기사 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17조 원의 대입연제는요, 소상공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소상공인 돈 안 갚은 것을 오해한단 말이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여러분 팩트체크 해볼게요. 소상공인 코로나 시기에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동감하세요? 공감 안 하세요? 공감하시죠? 정부의 영업금지 했죠. 영업시간 제한했죠. 강제력을 동원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정부가 영업금지 때렸고요. 영업시간 제한 때렸어요. 나는 하고 싶어도 장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매출 하락하죠. 아니 돈 나갈 돈 있는데 월세 안 냅니까? 직원들 월급 안 줘요? 매출 하락하잖아요. 생계 위협당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분 그대로 나오는데 대출을 받았죠.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대출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 막 엄청나게 속출했습니다. 장사 잘하다가요, 처음으로 대출 받던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때 받은 대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온전한 손실 보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온전한 손실 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손실보상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법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내가 캡처한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해야 된다. 어떤 사항이에요?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여기 써져 있잖아요. 법에 써져 있잖아요. 법에. 이게 손실보상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분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 당했죠?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당했잖아. 운영시간의 전부 일부 제한 조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 규제 쓸 때 이거 2021년도입니다. 그죠?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했는데 뭐 했어요? 소급 적용은 뺐다니까요. 소급 적용을. 아니 손실보상법 아까 보여드렸죠. 강제력을 동원해서 영업 제한했고 시간 제한했잖아요. 그럼 그걸 보상해주는 게 손실보상법인데 소급 적용을 뺀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 피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소급 적용, 일부만 손실보상 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진짜 대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이런 기사 보면 지금 추경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추경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도와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통점은 하나예요. 소상공인 도와준다는 거는 둘 다 틀린 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 것 뿐이지. 손실보상 얘기 꺼내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국민들이 자꾸 저런 기사를 보면은 왜 소상공인만 도와줘야 되냐? 아니 손실보상 왜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소상공인분들이 뭐 있으면 갚죠. 그 대입연제 당하신 분들은 진짜 코로나 때 망한 거예요 그냥. 예. 장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장사를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갖고 피해받은 거를 그걸 소상공인 탓으로 돌리면 저는 되게 억울합니다. 예. 제가 소상공인이 안 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저는 눈으로 봐왔거든요. 계속. 정부의 정책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억울하죠. 난 저런 기사 보면 열받아요. 마치 17조 원이 소상공인이 안 갚은 것처럼, 그래서 나라가 피해를 받고, 따져보면은 국민 전체가 대입연제 당한 겁니다. 국민 전체 빚 못 갚아서 대입연제 해준 거예요. 보증기관들이.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뭐 손실보상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정님 손실보상 그거 끝난 이슈 아닙니까? 2022년도, 2021년도에 그거 다 깨갖고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법이라니까요. 법이잖아요. 이거 제가 정한 법도 아니고 나라가 정한 법인데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소급 적용 빼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소급 적용 다시 해주면 개정이 돼야죠. 이거를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뭐 엉뚱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이거 제가 또 흥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여러 번 찍었습니다. 사실 너무 흥분해갖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본 영상이 그나마 좀 절제한 거예요. 네, 절제한 겁니다, 진짜. 너무 흥분해갖고 아까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그런 겁니다. 손실보상은요,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소상공인이 당연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게 정권이 바뀌든 뭐든 간에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게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면 당연히 공감하실 이슈예요. 그렇지 않나요? 직장인으로 따지면 일만 해주고 사실 돈을 못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안 그래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줘야죠. 생계를 막았잖아요. 생계를. 그래서 그때 받은 대출이 마치 소상공인의 책임인 마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런 인식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늘 함께 할 거고요. 특히 또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다 힘드시죠. 지금 뭐 안 힘든 섹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요, 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3일입니다. 오늘 이제 대체 휴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의도에 있습니다. 왜? 이제 곧 있으면 또 KBS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는 쉬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항상 월요일 6시 반 고정 출연하고 있는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일하러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고요. 그래서 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 좀 여유가 돼서 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어요. 저의 평소의 생각이거든요. 방송에 나와서도 전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요즘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정보 위주로 막 전해드렸었죠. 정보 위주로 가다가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되는 날은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여론을 또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분위기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끝난 건 아니다. 그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분위기는 계속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그러니까 여정 가족님들은 남아 계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인사하고 이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안내 말씀 있습니다. 이번 3월 여정 아카데미는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정 아카데미라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경희대라든지 아니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그 정도의 퀄리티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배워서 이 디지털 전환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껴서 갔고요. 그 여정 아카데미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반은요, 이제 블로그 종합반 8기입니다. 벌써 8기가 됐고, 블로그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고, 블로그 마케팅은 모든 온라인 마케팅의 정말 기초가 됩니다. 왜? 거기에는 글도 들어가죠, 동영상도 들어가죠, 사진도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가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인스타 하시던 아니면 유튜브 하시던 이렇게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블로그 종합반 8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블로초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저랑 같이 이제는 3월 보니까 첫 강의가요 13일 3월 13일 목요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그리고 20일, 27일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습 강의, 복습 강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예습 강의 꼭 보시면서 여러분 저랑 하는 거는 실습 중심이고, 정말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분께서 필요한 필수 개념 이런 것들은 예습 강의로 다 드리니까요. 아마 공부가 크게 되실 거예요. 자, 신청하실 분들은 이쪽 링크 누르시면은 여러분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정대학 쇼핑 검색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블로초 8기 3월 반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8기에서 만나 뵀으면 되겠고요.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좀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일까 라는 고민부터 시작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